개개인으로 네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쇠가 빠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생이 끝났냐? 안 끝났다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 대대로 고생이 안 끝났어. 이 다이아몬드 잘못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살인당해요. 얼마까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 누리실 때 70% 누립니다. 이러한 맛은 있을 수 없는 맛을 보기 때문에 항울 정도가 아니야. 항울은 행복에 좀 뒤처지는 거고, 이때까지 고뇌, 이때까지 괴로움, 이때까지 힘들었던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좋은 거하고 즐거운 거하고 기쁜 거하고 행복한 거는 다른 겁니다. 뭐 깨달아서 행복한 없어. 깨달음을 잘 몰란 거지. 깨달음은 뭐냐 하면 식은방지게 죽으려고 한 것도 내 못남을 스스로 포장을 했던 거죠. 세상에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살 사람이 없으니 내 잘난 거죠. 내가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행복한 일이 없어. 그래,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야. 이건 행복이 아니라고. 행복은 절대로 상대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좋은 건 틀려. 좋은 거는 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한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안에서 어떤 일이 있고 깨달았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즐거움이 없어 본 사람은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없어 본 사람은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 행복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 느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어, 아예. 근데 자꾸 행복에도 자꾸 이러는데, 이거는 행복을 너희 잣대를 다른 데다 대고 지금 쓴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지상에는 행복을 느껴본 사람이 없어. 누구도. 기쁨은 없어. 즐거움은 없어. 느껴본 사람이 없다니까. 이건 후천시대에 일어날 일이지 선천시대는 일어날 수 없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호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천시대는, 모순의 시대는 너희들이 즐거울 수가 없어. 절대로. 너희들 인생을 바르게 살 때, 고를 때 즐거움이 일어나. 즐거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농도가 넘어섰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 이 기쁨의 농도가 넘어서야만 행복이라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어. 홍익인간들이 돼가지고 내가 진정 나를 불사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때, 그 상대들이 이로움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존경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타행이란 말이에요. 이타행. 진정 이타행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내가 이타행이 일어나가지고 상대가 아주 좋은 일, 진정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반사적으로 오는 기운을 받아야 내가 그때 즐거워져요. 이건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내가 깨우쳤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깨우치니까 좋은 거지. 얼마나 좋으냐? 아주 내면 깊이. 아주 내면 깊이 엄청나게 좋은 거지,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하고 즐거운 거는 하늘의 땅 차이예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거 갖고는 즐거움을 따라갈 수가 없어. 즐거움은 인자부터 일어나. 홍익인간으로 살 때. 이제 아직까지 세상에 답이 안 나왔어. 그리고 올바르게 한 적이 없어. 진짜 올바르게 행할 때 그런 건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후천시대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홍익인간들이 나왔고,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르게 행할 때, 이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즐거움이 한번 일어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뭐 좋다가 말다가가 없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야. 계속 즐거운 게, 계속 즐거움을 맛보면서 사는 거야. 가다가 이제 기쁨이 일어날 때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야. 즐거움은 누리는 겁니다. 좋은 건 누리는 게 아니거든. 즐거움이 누리는 거예요. 고생 끝에
이 낙이 오는 거거든. 이제 이때까지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에 우리가 진짜로 아주 즐겁게 살아야 될 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뭐 깨달아서 행복한 없어. 깨달음을 잘 몰란 거지. 깨달음은 뭐냐 하면 수행을 한다고 앉아가 있잖아. 그럼 네 수행을 무슨 수행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3000년 앉아 있어도 수행이 뭔지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수행한다고 앉아 있는 거지 아직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뭘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지.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수행은 이래 하면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본 거지. 수행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요렇게 하면 수행이 된다 하니까 요렇게 해보는 거지. 많은 우리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다 해봤어 이때까지. 해봤는데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깨달았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대. 아주 한이가 일어나고 막 기쁘고 막 행복하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깨달은 사람이면 인자는 뭐 끝난 것 같이. 깨달으면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잣대를 잘못 갖다 댔어. 내가 수행한다고 앉아있는 것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수행한다고 앉아있는 건 뭔가를 찾는 것인데 뭐를 찾는지를 모르고 찾는 거야 지금. 내가 찾으시면 뭘 찾느냐 하면 나의 모순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살고 있던 거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깨달는 순간이에요. 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 이걸 깨달는 순간이라고. 나는 이게 좋은 거다. 이걸 깨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걸 깨달는 겁니다.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 모순이 무언가를 발견을 해. 이거 발견하는 게 깨달은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면 모순이라는 걸 알잖아. 나한테 내 내면에 모순이 있었음을. 그래서 맥히가 있었으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먼저 발견을 하고 나니까 인자 이게 발견한 것이 몰랐다라는 걸 깨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것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인자 이 모순을 내가 이 버릇이 돼 갖고 있던 나쁜 습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때 수행이 들어가는 거야. 깨닫고부터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모순도 찾지도 못한 게 무슨 수행을 해. 모순을 찾고부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나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오만했음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산속에서 그걸 깨닫고부터 무릎을 꿇은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고 땅을 쳐다보고 나는 고개를 못 들은 겁니다. 부끄러워서.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은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못 본 거라. 여기 깨달음이에요. 나의 못난 점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시금방지게 죽으려고 한 것도 내 못남을 스스로 포장을 했던 거죠. 세상에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살 사람이 없으니 내 잘난 거죠. 그러고 산에 죽으러 간다고 들어간 게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깨달은 게 내가 그만큼 못났고 모순이 있었음을 몰랐던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인자 어떡하나. 이걸 무릎을 꿇고 땅을 쳐다보고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수행길에 들어간 겁니다.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하고 사는 거지. 여기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 모순을 씻어내는데 수없는 시간이 걸린 거죠.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가 있으니까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는 게 수행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모순을 모두 쓸어내고 닦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라. 그 수행을 해서 내가 진정 노력한 게 있다면 인자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을 바르게 접할 수 있고
모순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바르게 내가 접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모든 말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인자 바르게 일어나는 거죠. 이러니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흡수가 되니까 지혜가 열릴 수밖에. 물리가 일어나거든.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말이죠. 내가 지혜를 득했다라고 하니까 세상 걸 다 아는 것 같죠. 지혜를 득한 사람, 세상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혜를 득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알면 똑똑한 거지만 모르니까 등신이거든. 나는 세상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갖고 그러면 압니까? 네가 말을 하면 그때부터 네 말을 내가 잘 듣는 거야. 들으니까 알지. 남의 말을 들을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다 듣고 나면 내가 네 말을 듣고 나면 내가 네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답이 저절로 나와. 말을 잘 들으니까 답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네 말을 잘 들으니까 네 아픔도 내가 알아. 네 말에 네가 말하고 있는 이 에너지 타고 내가 스스로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아니까 치료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혜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네 말을 바르게 들을 줄 알고, 사물을 바르게 볼 줄 알고, 세상을 바르게 접할 줄 알고, 그러니 저절로 답이 나오지. 안 접했는데 답을 안 와요. 영적인 거를,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은 영을 바르게 내가 접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신을 바르게 접하니까 신을 알고, 자연을 바르게 접하니까 자연을 알지. 그 접하지도 않는데 아는 게 아니라고. 이제 지금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바르게 듣고 있으면 그게 답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렇게 그 공상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다들. 수행 같은 거, 지혜 같은 거 이런 거를 너무 책 같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내한테 모순이 없으면 깨끗하게 뭐든지 접할 수 있고 접하면 답이 거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지혜를 득한다 그러는데 네 때부터 씻고 네 모순부터 정리하는 게 수행이라. 근데 모순을 알아야지 그걸 정리하지. 이렇게 풀어준 게 뭐가 황당한가? 저거 아는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수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모순을 발견할 때까지 노력하는 거고, 노력하니까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모순을 발견하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지. 모순을 없애야지.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 될까 인가배. 그 모순을 없애는 데는 힘이 좀 들어요. 그 행 속에서 내 모순을 지우는 거거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다 견디내고 나의 이 모순을 닦아낼 수만 있다면 다 견디는 겁니다. 그게 노력이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제일 바르게 하는 방법. 이걸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제일 바르게 하는 방법. 많은 사람 속에서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는 거. 이러면 공부는 저절로 자동으로 됩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고 3년 있으면 3년만큼 공부가 되고 7년 하면 7년만큼 공부가 되고 10년 하면 10년만큼 공부가 돼요. 정보는 들어오는데 여기서 답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느 만큼 많이 들어왔느냐 따라 갖고 분별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는 그걸 갖다 답을 정해갖고 제끼 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네 정보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내공이 안 돼. 내공이 자꾸 쌓여야 되는데 너는 답을 잘 아는 거야. 이제부터는 멈추는 거라. 답을 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10년 가도 거기서 멈춰 있는 거라. 더 이상 공부는 안 돼. 그래서 그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고만한 사람으로 고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소유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더 하려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 3년을 더 닫으면 3년 후에는 네 실력이 달라져. 정보는 자꾸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올리거니 내가 이걸 답을 만들어 갖고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공이 쌓여 가지고 그 다음에 분별력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을 입을 닫았다.
너의 내공은 대단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 네 실력을 알게 돼. 분별의 능력이 대단하거든. 그게 공부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흡수하고 이걸 정리하고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듣고 흡수하고 정리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네가 4년 후에 그걸 네가 그때 정리를 하라는 거지. 중간에 정리한 건 중간 거지. 4년 후에 건 4년 후에 거거든. 4년 배우려고 안 했냐 이거지. 4년 배우고 나서 네가 정리하라니까. 그게 최고의 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이제 수행 공부를 한다 그래. 3년 수행을 하려고 그러지만 3년 후에 답을 만들어. 아직까지 더 들어올 양이 있는데. 공부가 더 들어올 양이 있는데. 이걸 다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 3년 후에 3년 거에 답을 내든지. 여기서 더 하겠다 그러면 7년을 해가지고 7년 후에 답을 내. 10년을 갈 사람은 10년 후에 답 내면 되고 그 안에 또 답을 내가 뭐하게. 그만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40일 만에 답을 꺼내버리면 나는 그만한 사람이 돼. 40일 답. 그만큼 하는 거지. 그걸 안다고 껍적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거지. 당연히. 그게 답이라고 썼으니까. 유치원생한테는 답이 돼도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그게 답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임자를 못 만나가 답인 줄 알고 껍적대는 게라. 네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나. 실력 있는 사람이 40일 만에 지금 네가 터져갖고 너는 지혜가 열리다 하는 사람 40일 만에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 주지를 않아요. 네 실력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네 앞에 가서 같이 나눈나요. 그러니까 너는 맨날 일반인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는 큰 막히게 돼가 있어. 안 먹어주는데 임자를 못 만난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실력이라는 것은 네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많이 짓거리면 그 사람은 짓거리는 사람이지. 그 사람 거기서 멈춰가 있는 사람이라.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자꾸 정보가 들어온다 이거. 지금 말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거를 밖에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싶지만 이걸 한번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할 때는 또 모르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듣고 나니까 더 내가 아주 좀 이렇게 겸손하게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깊은 데 있는 거 자기 걸 꺼내가 내한테 줄 줄 아나. 겸손함은 깊은 걸 얻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얻고 만다고. 이게 항상 이렇게 내가 가져야 될 지식은 남이 내한테 갖다 주는 거지 내한테 우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느 만큼 흡수하느냐가 이것이 나중에 물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때 이때까지 흡수한 이런 지식이 물리가 일어나 가지고 요때 진리가 나오는 거거든. 진리가 나오면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거. 이때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라고. 나의 법. 내 거. 내 것이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1차 깨달음이냐 2차 깨달음이냐 3차냐 여기 틀릴 뿐이지 진리가 나와야 깨달은 사람 말입니다. 자기 법이 나오거든요. 남의 거 지식 들은 거 갖고 이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많이 자연 속에서 있던 이는 그 사람들의 인연으로부터 자연의 모든 환경들이 내한테 오는 이걸 흡수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 에너지가 들어오면 물리가 스스로 일어나거든요. 이거 질량이 모이면. 요때 물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 나의 진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 깨달은 사람의 전형물입니다, 이게. 진리가 없는데 깨달았다? 지혜가 스스로 열린다, 이 말이거든. 그게 법이에요. 나의 법. 한계를 내놔도 당신의 법을 내놔라는 소리가 그 소리다 이 말이야. 그 지식 나부레기로 그걸 갖고 조금 이야기한다고 그게 크게 뭔가 이게 이 진리를 얻은 것처럼 하지 말고 당신의 하나를 내놔도 당신의 진리를 내놔라 하는 소리거든. 깨달음과
지혜를 우리가 잘못들 잣대를 대고 가고 있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갖춘 지식인으로서의 이해가 될 만하냐 이 말이거든.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그러면 우리 거예요 이게. 당체코 소리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끼 아니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끼 되려면 우리가 이해되게끔 풀어줘야지. 그게 생고생 하지 마. 이거 수행한다고 생고생 하지 마. 생고생 하지 마. 내한테 여건을 좋게 주면 좋은 데서 열심히 하면 나는 고생길로 안 들어가. 내한테 준 환경, 이걸 고맙게 생각해. 항상. 내한테 지금 이렇게 준 환경이 있으면 이걸 고맙게 생각해. 이걸 불평을 하면 이 환경도 내끼 안 되고 그 다음 더 어려운 데 가야 돼. 생활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한테 지금 준 환경을 감사히 여기야 이 환경이 내끼 되는 것이지. 이걸 불만하면 이것도 내끼 안 돼. 안 되면 더 좋은 환경이 오냐? 천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에 가야 돼. 여기에서도 불만을 하면 이것도 내끼 안 돼.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가야 돼. 이게 불만을 했으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만족한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만족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너가 좋아질 길을 가는 것이지. 불만을 하면 계속 어려운 대로 내려가. 그렇게 아이고 나는 어렵게 내려갈 때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라.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야만. 밑으로 기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평균 쪽에서 앉아갖고 여기서부터 출발은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야. 이게. 기본 혜택도 못 보고 살면서 지금 수행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미련한 거지. 미련한 만큼 고생을 하는 거라. 사람은 미련하면 고생을 해. 고생을 하면서 철이 든다니까 또. 오늘 내한테 준 환경 이걸 감사히 여기면 돼. 그래야지 어림을 푸는 열쇠라.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떤 환경에 나를 넣었더라도 나는 즐겁게 그 환경을 즐겨야 되고 그걸 만져가야 됩니다. 즐겁게. 즐겁게 하려 그러면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될까요? 돈을 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라 안 그래도 줄 만큼 줄 테니까. 내가 우기면서 더 받으려고 해도 딱 줄 만큼만 주지 더 안 줍니다. 일전도.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환경이 놓아진 자체를 감사하고 내가 이걸 아주 즐겁게 활동하십시오. 요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우리가 그렇게 버릇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락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정답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즐겁게 활동해라. 옆에 거 쳐다보고 옆에 거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인다. 이거는 봤을 뿐이지 내가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하십시오. 만일에 즐겁게 하는 것이 요것이 하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 했을 때 즐겁게 하는 거를 얼만큼 너희들을 살피느냐 하면 30%를 즐겁게 해갖고 그 시간을 넘어가느냐를 봅니다. 이 척도가 네가 즐겁게 아니야 나 즐겁게 할게 이래 놔놓고 10% 갖다 때려치워 버리. 즐겁게 하는 것을 이러면 이거는 실패. 요래가 새로 다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올라가는 게 3대 7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 이 우주에 지금 이게 와가지고 있는 게 30%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는 3대 7의 법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야 된다. 내가 노력하는 자체가 이 30%를 탁 넘어가는 순간에 자연이 너를 이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30%의 정성이 딱 올라가 버렸을 때 요럴 때 자연이 너를 이끌어주고 땡겨준다 이 말이죠. 근데 30%에 못 가고 그냥 여기서 옆으로 틀어졌어. 그럼 새로 다시 요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줘서도 거기서 나는 이걸 즐겁게 해라. 왜? 니한테 준 환경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천한 것이라도 니한테 준 거는 너의 미션입니다. 아무리 천한 거라도 이건 내한테 이걸 이겨내고 이걸 즐겁게 해서 그 시간을 넘어갔을 때 하늘은 너를 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수고했다 이러고 끌어안아주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자연은 우리 부모예요. 자연이 스스로 보살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른 길을 알고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 고생하게 안 놔둬. 힘들게 안 한다. 부모님이 어떻게 바르게 노력을 하는데 채찍을 친단 말이고 그런 법은 없어. 우리는 자연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0.1mm도 틀리지 않게끔 운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이 이끌어주는 법이지 절대로 우리를 혼내는 법은 없다. 잘못한 거를 표적 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아주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을 줘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싫은데 하는 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싫다라는 아니라는 이런 계산이 먼저 탁 들어간다면 이거는 즐겁게 절대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이런 환경을 내한테 준 것을 자연에 감사하라. 이 안에는 분명히 내 공부가 들어있고 내가 즐겁게 하다가 보면은 네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것이고 그 힘에 플러스해서 이제부터 또 길을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든지 이 자연에서 내 앞에 준 거를 감사하고 이걸 즐겁게 행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기회는 다 열어줄 것이다. 그게 딱 선이 30% 넘어갈 때까지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게 열심히 하면 30% 넘어가도 나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일이 막 터지죠. 어떤 환경이 벌어집니다. 자연의 운행의 법칙, 3대 7의 법칙,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니까 환경이 안 좋았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렇게 먹을 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게 없었고, 그래 입을 것부터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먹고 입을 것만 우리가 충분했으면 행복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행복한 게 아니고 좋아한 겁니다. 좋은 거 하고 즐거운 거 하고 기쁜 거 하고 행복한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한테 뭔가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내가 업되는 기운, 이것은 좋은 기운입니다. 좋은 기운은 어떻게 되느냐? 좋았다가 말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있을 때는 좋았다가 먹을 게 또 없으니까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환경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다가 말다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동물적인 삶, 인간한테는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것들이 항상 있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요럴 때는 항상 대꾸받고 가죠. 요것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신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육신하고 딱 분리가 되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어떤 선에, 그러니까 중천에 그냥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거였었죠. 먹는 거, 입는 거. 조금 환경이 그런 먹는 거, 입는 거에 좋으니까 저 집이 좋아 보이니까 저 집을 우리가 가지는 거. 이 동물적인 환경이죠. 이것이 조금씩 환경이 좋아질 때마다 그 다음 거를 바라고 조금 환경이 더 좋아지면 그 다음 걸 바라고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다음 걸 바라는 게 이게 동물적인 근성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한다라는 거죠. 진화 발전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좋아지니까 더 좋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게 인간이 진화 발전한 게 바로 여기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좋은 데서 더 좋은 거를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진화 발전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면서 수억 년 동안 우리는 진화 발전해온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요럴 때는 진화 발전이 굉장히 더디었습니다.
얼만큼 더뎠느냐?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옷은 없어도 그냥 좋아한 거예요. 엄청나게 좋았죠. 그 요새 보면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저쪽에 가면 맨발로 살고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저 하루 종일 그 벌꿀 따러 이게 몇 개월 갔다 오는 사람 있죠. 그 까만 사람들도 있고 이래.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그거 꿀 하나 이렇게 해왔다고 뭐 울로 메고 와 좋다고 이제 이렇게 아주 뭐 한 20일 한 달씩 가갖고 꿀 한 개 따와가지고 이러고 뭐 돼지 뭐 잡아갖고 식량했다고 좋다. 저 사람들 행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아니고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도 진화 발전하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돌빼기 갖고 찍어가지고 고기 하나 띠먹고 좋다고 제일 좋아가 그러면 좀 누워 자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일나면 또 비비가 배고프면 뭐 잡으러 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미개한 분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떤 청에 가면 미개에서 벗어난다. 요렇게 해가면서 이제 지식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은 미개 쪽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식이 발달하는 사회. 그래서 이것이 사회가 어느 시절에는 어때까지가 진화 발전했고 어떤 시절에는 어떤 이제 사회가 되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완전 진화 발전이 끝난 사회를 앞으로 살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갖고 진화 발전하는 데서 끝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제부터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시절을 맞게 되느냐? 이렇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없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좋고 나쁘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즐거운 사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거는 좋은 거는 좋다가 말다가가 있지만 즐거운 거는 즐겁다가 말다가가 이 의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즐거운 일이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하면서 이 빚을 다른 사람한테 널리 이롭게 하면 즐겁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널리 이롭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딴 사람이 좋음으로써의 우리는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영어에 좋은 것에서 아주 이제 이 발전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지면 즐거운 사람들이 나옴으로써 그 앞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기뻐진다 이 말이죠. 내 자식이 즐거우면 내가 기쁜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이 기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백성이 즐거우면 나는 기쁘다. 그 위에 분들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기쁘면 그 위에 일을 하신 지도부들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일하고 위에서 지금 일하는 회장님들이고 이런 분들이 왜 당신들이 즐겁지 못한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게끔 살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작게 좋은 게 있고 좀 많이 좋은 게 있고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되게 좋은 다음에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즐거운 것도 3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만큼 즐거운지 요 3단계를 뛰어넘을 때 그 다음에 기뻐지는 겁니다. 대자연은 에너지 법칙으로 운용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거 전부 다 3단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 이롭게 하는 만큼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그걸 최고 고조된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린 기쁜 거예요. 기쁨은 엄청난 에너지가 또 나오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기쁘면요, 이 지혜로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지혜가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혜로 열어갖고 일했을 때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지혜의 농도가 자꾸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가 말다가가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한번 즐거움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빚이 자꾸 더 나면서
요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지. 이제부터는 동물 같은 삶이 끝난다. 이래 되는 거죠. 사람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인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인본 시대라. 인본은 사람이 괴로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즐거워야 하고 기뻐야 되고 결국은 행복하게 떠나야 되는 거니까. 행복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면요. 행복은 식지 않은 게 행복입니다. 지금 행복을 얻었다면 이건 두 분 다시 식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게 있죠. 즐거운 게. 즐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쁜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즐거운 게 이게 압이 차면 기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쁜 게 압이 차면 행복으로 넘어갑니다. 요거지.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어제 누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니까 요새는 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멋진 남자가 맨날 산편 따라주지. 저기 보살펴 주게 요새는 행복하다 그러죠. 그건 좋은 거. 이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언어를 잘못 이리 갖다 이어갖고 쓰고 있어서 선천시대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즐거움이 일어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다. 선천시대. 2012년까지입니다. 이거는 없는 겁니다. 아예 없어. 왜? 3대 7의 법칙으로 요 70%가 올 때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복은 절대 즐거움도 없다. 기쁨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있었던 이게 아주 즐거웠던 거는 뭡니까? 즐거운 때가 있었죠. 즐겁다 그랬지. 좋았다. 좋은 것도 강도가 있어요. 좋고 되게 좋고 환장하게 좋고 요거를 아주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로 쓴 거지. 좋은 거와 즐겁고 행복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좋은 거는 좋다가 맙니다. 요건 좋은 거예요. 좋다가 말한 거 있죠. 요거는 좋은 거지. 이거는 즐거움도 안 갔어. 아무리 네가 죽도록 좋아도 좋다가 말았지. 요거는 좋은 거예요. 강도의 차이로 많이 좋은 적이 있었다죠. 좋다가 많은 거는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요거는 선천시대에 항상 있는 일이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을 주었다가 네가 이 좋은 것을 맞이하는 데에 뭔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좋은 걸 얻었다면 이것이 조금 있으면 식느니라. 네한테 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느니라. 왜 그러냐? 주었으면 이걸 바르게 쓸 줄 아는 그런 공부를 안 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걷는다. 그래서 좋다가 많은 거죠. 좋은 사람이 내한테 왔으면 그 사람을 같이 상생하고 내 할 일을 그 자리에서 못하다 보니까 올 때는 좋았는데 떠날 때는 눈물 난다. 요랬던 거죠. 여기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 그러면 후천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고생을 한 게 조상들이 고생한 것도 우리한테 전부 다 압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상들 희생도 참 좋은 일도 있었다가 괴로운 일도 있었다가 엄청난 이런 것들이 아주 질량들이 모여오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조상의 을을 다 받은 거예요. 역사를 전부 다 남긴 것조차도 전부 다 흡수를 했고 교육적으로 가르친다고 역사를 해놓은 것도 전부 다 받는 것이 조상의 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부 다 받아보고 받아시면 이걸 갖다 엿보면 치워보는 게 아니고 이걸 받아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면 이건 정보가 오는 것이니까 정보가 왔으면 점검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보다 누구는 효도했다고 효행상을 받았다고 효비를 세웠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정보가 왔으면 이거 진짜 효행을 바르게 해서 상을 받아서 진정 그 사람들이 아주 즐거웠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한다라는 것은 요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효행상을 받았다는데 진정 즐거웠을 것인가? 진짜 효행상을 받았지만 즐겁다 못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행복했을 것인가?
뒤벼봐야 되는 게나. 똥오줌을 30년 이상 받아야 효행상을 받는데 왜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노? 똥오줌 받고 살다가 죽는 게 즐거운가? 아닌 거다 이 말이죠. 당신들이 효라고 이래 상을 주면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한 것들 아니더라는 걸 찾아야만 이제 답을 찾는 거죠. 효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배. 요런 게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근본적으로 안 알겠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알고만 있지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당신들이 그런 거 정보를 모른다고 지식을 모른다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놓고 정리를 한 개가 안 됐지 않느냐. 이걸 좀 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직 뭐 만분의 1도 안 했기 때문에 인자 쏟아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 삶 모든 것을 구슬에 이 실기듯이 끼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명백한 답이 다 나와요. 우리한테 스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걸 안 한 거거든. 이제 즐거운 시대는 후천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선지식은 후천 시대에 갈 때 그때 나오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선지식이 나온 시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지식이라 한 거는 조금 아니까 선지식으로 이름 붙여준 거지 선지식이고 선지식이라는 거는 새로운 지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지식인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잘 분별을 해보세요. 역사상 신지식인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역사상 천지 창조 이래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이렇게 지식을 갖추면서 골고루 우리가 세상을 아는 시대가 없었어요. 이게 베이비 부모가 처음입니다. 강제토 대왕이 있다 했는데 저쪽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그쪽밖에 못 넘어갔어. 이게 저쪽은 모르는 게라. 저 나라 세계를 몰라요. 우리는 요 앉아 세계를 다 알아. 지금 우리는 그때 이야기하면 임금들도 우리보다 무식해요. 천없는 그 당시에 석학도 우리 오늘날 중학생보다 무식합니다. 그게 어째 선지식이라 그래. 전부 다 내가 아는 분야를 만지면서 성장해 나오던 시절이지. 그건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지식들이 선지식입니다. 인자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선지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표본이 된다 이 말이죠. 과거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중생생이 무슨 선지식이라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다 놔. 그 양반들 그만큼 알았던 거고 그 양반들이 어떻게 유럽을 알았나 어디 에펠탑을 가봤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 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니까 너의 즐거움을 보고 그지? 너가 너무 좋아지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또 질 좋은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질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내한테 다이아몬드 주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면 너희들이 좋아지는 걸 보고 나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데 행복한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지 기쁘고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해도 이타행 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타행 참 이타행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 요만한 사이즈 질량의 이타행이 무엇일까?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타행이라 하니까 또 이렇게 간음 마냥 7,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간음행은 6,700여 년 전에 간음이 서역으로 나가면서 행했던 이것을 지금 간음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운 놈 내 거 옷 벗어가 입혀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배고픈 거 밥 주는 거 내가 안 먹고 준 거 요걸 이 간음행이라 한 거예요. 이타행은 오늘날 사이즈에 맞는 거. 지금은 쌀 줘갖고 이타행이 안 돼요. 이 사람 삶의 길을 이끌어줘야 이타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인류에서 지금 삶의 길을 몰라갖고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길잡이가 돼주는 게 이타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선진국, 후진국부터 선진국까지 전부 다 길을 몰라서 지금 앞으로 헤매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그 자들을 전부 다 갈 길을 전부 다 우리가 진로를 이끌어주는 거. 여기 이타행. 이타행을 해야 우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인자 좋은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은 한번 일어나면 두 번 다시 내려가는 법이 없다. 여기 즐거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러죠. 우리 민족의 고생 끝에 인자 낙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게 후천시대예요. 동방의 등불이라 언제 들 건데 후천시대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 등불을 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거 등불을 못 들면 우리 인생이 없어. 고생인 보람도 없고 희생인 보람도 또한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등불을 들어서 이 빛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 인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단의 혈통들이 거룩하게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홍이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기본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이게 질량이 차여서 아주 이 사람들이 즐겁게 되니까 나는 기쁘더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타인이 즐거워야 내가 기쁨이 와. 내가 이 타인한테 행을 해갖고 타인들이 아주 기쁘니까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니는 괴로운데 나는 행복하다. 인자 계산 한번 해봐요. 니는 괴로운데 나는 행복하다. 돼요? 여기 안 맞아. 이게 뭔가가 대칭이. 내가 행해서 너가 기쁜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걸 보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기본이 아무리 못 봐도 홍이 인간들은 즐겁게 살아야 하고 즐겁게 살면서 행함이 아주 기쁨으로 올 것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서 행함이 아주 행복으로 다가온다. 행복한 것은 정확하게 존경받을 때 옵니다. 내가 상대를 즐겁게 했다면 기쁠 자격이 있지만 상대를 기쁜 데까지 이끌었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하고 받들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을 존경하고 받들게 돼가 있어요. 인류가. 이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돼서도 천상에 가서도 이 축복, 이 충만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도 두 번 다시 이 땅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공이라고 일하는 겁니다. 성공은 아주 티 없이 맑게 이 땅에 한을 남기지 않고 갈 때, 요때 우리가 인생을 다 사는 것이고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호련히 가야 돼.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하면 쉬워. 시작이 반이라. 모르면 어떻게 겁이 나는데 가면 쉬워요. 일은. 이제 길을 이제 엽니다. 여니까 내가 앞장을 쓸 테니까. 무조건 내 앞장을 서가 갈 테니까. 이제 횃불을 들고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즐거운 시절, 우리의 행복한 시절이 이제 오는 거지. 개개인으로 네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쇠가 빠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돈을 얼마 내가 가지고 내 거 계산하고 네 거 계산하고 익한다고 이 하다가 이 행복해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이건 돈은 신경 안 써도 스스로 운행되게 하면서 우리 하는 일이 아주 즐겁게 요래 살아야 행복한 길이 오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갖고 이제 저거가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손을 놓고 조금 쉬고 싶은데 일이 안 돌아가니까 유지하는데 저 백성들만 일하고 있어요. 지금 지식인들 아무도 일 안 하고 지금 아직도 백성들만 일하고 있다니까. 너 잘 한번 보세요. 하나를 내가 비유해서 설명을 할게요. 농협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해가지고 성장하고 팽창했나요? 농협 좀 했습니다. 그죠? 요런 게 지금 팽창이 됐는데 엘리트들로 해가 숫자가 몇십만이 차가 있어요. 엘리트들이 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농협의 직원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농협이 운영을 하면서 팽창을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요?
정부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저 농민들한테서 전부 다 작출이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래가 팽창을 해갖고 농협이 지금 거대하게 움직이는 게 농민들 피땀으로 움직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대해지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질량이 달라. 너가 휴가 다니고 뭐 해외 여행도 한 번씩 나갔다 오고 뭐 이하고 달러를 써가면서 무슨 내 아이들 저쪽에 저 유럽에 가서 뭐 어디 좀 하바다 뒷바다 가갖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전부 다 이게 농민들이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량을 엄청나게 쓰는 자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면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농민들 저거 뼈가지밖에 안 남아요. 살 방법이 없어. 저거가 질량이 쓰는데 부족하니까 편법으로 지금 투자해갖고 다른 데서 지금 일으키려고 들거든요. 이거는 지금 비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떠나가고 딴 사업 해버립니다. 이제 있는 돈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럼 농민들한테 이율 배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지금 농협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공부를 했고 이 엘리트를 키운 겁니다. 이 농민들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부터 정리를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인류에 나가야 돼. 국제농협으로 만들어내야 돼. 국제사회에 그렇게 우리 농민들을 커 나오면서 같이 컸지 않냐?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이런 거 성적을 다 알고 그 안에 분석도 다 했고 그 조직들이 그러면 성장을 했으니까 국제사회에 이 농협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류의 70%에 있는데 이게 질량이 70%입니다. 요 밑으로 후진국은 전부 다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손이 필요하고 우리의 저력이 필요하고 이미 다 필요한데 여기서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해외 연수 왜 가? 이 근본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나가서 딱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거기에서 경제가 일어나는 게 스스로 이 나라에 이러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이 농민들이 살찌고 스스로 됩니다. 고생인 이분들이 이 고생 안 하게끔 잘 이끌어 나가는 스스로 되고 농협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갖고 그 나라들 농촌을 이끌고 농촌을 살찌게 해가면서 잘 이끌어주면 세계에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이 비대해지고 엘리트들이 만들어진 게 여기서 그냥 지금 굴러가려 그러면 아주 여기 누가 이걸 다 누가 대줘요? 편법으로 굴러가도 국민 피를 빨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농협 하나뿐인가요? 이 나라에 그런 조직이 곳곳에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 전부 다 엘리트들이 그냥 꽉 찼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다. 이게 지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 피하땀을 얼마나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해결 안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조직들이 전부 다 대식가가 돼가 지식인들은 전부 다 대식가로 변해가 있어요. 요거 너희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계속 이거 에너지를 소모하면 저 백성들 얼마나 가서 저 자빠져요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요렇게 되게 돼. 이게 풍전등화가 뭔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돼. 요거 지금 바르게 우리가 길을 찾아가 빨리 안 나가면 이 나라는 볼 것도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할 일을 지금 못 찾고 있고 우물 안에서 우글거리다 보니까 우리는 금빛 날개를 달고 인류를 뻗어나가야 그래야 이 나라가 숨통이 트이고 이제부터 활력소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가야만 실패 없이 성공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나르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밖으로 내보낸다고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막 코이카에서 하는 짓거리도 있고 저쪽에 뭐 데이카도 하는 짓이 있고 뭐 디비카도 하고 뭐 전부 다 잘났다고 하는데 국고 낭비만 하고 전부 다 실패하고 다 들어오는 일입니다. 100% 실패하고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 그것도 국민 혈세 가지고 전부 다 연습해보는 꼴밖에 안 되는 게라. 시간은 낭비하고 정확한 방법을 데이터를 짜갖고 인류에 어떤 식으로 나가면 되는지를 설계를 바르게 해서 하면 한 개도 실패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면서 인류에 아주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해동 대한민국인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인류에 엄청나게 중요한 보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 그 인자 설계를 하고 인자 시작을 할 거니까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것들이 도수가 있는데 좋은 도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도수가 즐거움에 준하는 느낌을 갖는 거죠. 요거하고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 이게. 요새는 막 행복해 죽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엄청나게 좋아 죽겠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즐거움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지금 우리가 갖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식지 않는다면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식는다면 좋은 데서 너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직 아닌데 네 느낌을 그래 표현한 거다. 또 좀 있으면 왜 아까 불행이라고 하듯이 또 막 힘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딱 넘어가 버리면 힘든 건 절대 안 옵니다. 즐거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때는 절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없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는 지식을 갖추고 우리는 진화를 할 동안에는 고생이에요. 요 끝에 낙이 오기 때문에 이게 넘어섰을 때 이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맛보던 거는 되게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되게 좋은 거, 많이 좋은 거. 요걸 맛봤다 하는 거지. 아직까지 즐거움을 맛본 자는 이 지상에 없다. 없음. 근데 스승님은 즐거움을 안 맛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말 도우면서. 근데 아직까지 즐거움을 맛보진 않았다. 왜냐? 너희들이 거듭나지를 안 했으니까. 지금 도우고 있는 중이지. 도우고 있는 중이라서 너희들이 스승님한테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즐거워진다. 당신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즐거워지면 나는 그때는 슉 가요. 한 단 더 올라가 버리. 그럼 나는 기쁨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기쁨 수준으로 가보니까 당신들이 조금 있으니까 제자들도 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존경받기 시작하니까 당신들이 기쁨으로 왔을 때, 당신들이 기쁠 때 나는 행복한 거로 착각본다.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 가르치기는 하지만 당신들이 누구한테 존중받고 있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즐겁지를 못하지. 그렇게 자료만 내서 지금 가르치는 중이지 아직까지 필드에 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는 홍익 지도자로서의 필드를 뛸 때 거기에서 존중받기 시작을 할 때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에너지는 이 세상을 바꿔놔 버리거든요. 요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은 스스로 내가 의식을 하면서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도왔다면 저 사람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즐거워요. 즐거운 걸 보면서 일어나는 행복이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 얼마까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 누렸을 때 70% 누립니다. 행복을 다 누렸을 때 우리가 질량을 70% 누릴 수 있다. 그럼 왜 70%밖에 못 누려 100%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천상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 30% 남겨놓고 가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30% 행복을 누리고 갔다. 가시면 천상 세계에서도 단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지상에 많은 형제들이 사는데 도움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이게 이 도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한 뜸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해보고 가는 거하고 한 뜸이라도 맛보고 가는 거하고 천지도 모르고 가는 건 그만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네가 맛보면 이러한 맛은 있을 수 없는 맛을 보기 때문에
항월 정도가 아니야. 항월은 행복에 좀 뒤처지는 거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가 그런 맛을 보고 그러면 밑에에 잔재하는 이런 압이 싹 끄덕집니다. 아직 맛을 안 보니까 요거까지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거 비슷한데 이게 행복을 우리가 맛보는 순간에 이때까지 고뇌, 이때까지 괴로움, 이때까지 힘들었던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행복을 맛보는 순간부터. 그래 집착이 없어질 수밖에요. 집착은 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밑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마지막 일생을 살 때, 이게 지금 이제 요 소리를 잘 들어야 이게 이해돼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살러 왔을 때, 요럴 때 우리는 홍익인간들이라 하고, 마지막 살러 왔는데 요것이 1, 2, 3. 인자 윤회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이제 윤회가 없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반이라 그러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휴거 그 하느님 곁으로 간다 그러죠. 천상 올라간다 그러고 휴거 요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죠. 그럼 천당 간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이게 마지막 인생을 살고 나면 가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을 홍익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홍익인간들은 진화가 끝나는 시대. 그때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네 인생을 이때까지 노력해갖고 갖추어놓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불사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지구촌의 모든 걸 풀어놓고 해탈 다 풀어주고 남을 위해서 다 풀어주고 살고 가라는 것이 마지막 일생을 불사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져가봐도 소용없으니까 여기 다 풀어놓고 가라는 거죠. 네가 이때까지 갖춘 지식과 네가 갖춘 진리와 네가 갖춘 모든 것을 전부 다 사람의 이롭게 하는데 전부 다 풀어놓고 호련히 가라. 모든 게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는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일생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지금 30%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서양의 베이비 부모는 조금 빨라요.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는 조금 느려요. 전쟁이 끝난 시기가 조금 달라가지고 전후 1세대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시대에 30%씩 이제 열반합니다. 휴고한다. 30%씩. 그게 알곡 쭉뛰기 고른다라는 게 요 논리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예언을 많이 받았던 것이 휴고 요렇게 받은 거.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맞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아직 모릅니다. 지금이 앞으로 휴고 시대예요. 휴고 시대는 왔어요. 왔는데 내 인생을 다 불사르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떠날 때 휴고되는 거예요. 육신하고 같이 하늘로 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신은 다 쓰고 이 땅에 버리고 다 놔놓고 여기 육신도 전부 다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여기서 가져나가면 안 돼요. 지상에서 물질을 어느 정도 빼내버리잖아요. 그럼 물질을 채워야 돼요. 지금 이 지구 안에. 왜? 질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변동수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가는 거는 게 아니에요. 3%까지는 게 아니에요. 3%까지는. 그래도 크게 변동이 없지만 3%에서 0.1%만 더 빠져나가도 이 지금 지구 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납니다. 물도 그렇고, 물도 그 이상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억지로 빼나가더라도 이제 나중에 그런 짓도 해요. 물도 가져나간다니까. 궤도 밖으로 가져나가. 위성이 대가 과하게 하니까 어디 간다고 또 물을 장착해 가져나가고 자꾸 나르면 요 물이 한 불에 안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궤도 안에서. 중력이 그걸 전부 다 관리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중력을 이기려고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육신은 놔둬야 되는 겁니다. 육신은 놔두고 우리는 휴거하는 거죠. 그럼 우리라는 게 누구냐? 영혼, 나, 자신. 이는 비물질 에너지,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너는 영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예요. 이게 휴거하는 거지. 이게 지상에는 이제 두 분 다시 있을 수 없는 딴 세계로 가는 거. 요걸 이야기해. 그게 우주천상이라고 이야기해. 1차적으로 가는 데가 우주천상. 우주천상에 가서 이 지상에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우주천상에서 도울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전부 다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니 행복은 남을 위해서 삶으로서 행복이 오는 거다. 남을 위해서 삶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젊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분들을 뽑았다라고 그분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했는데 왜 지금 이분들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뽑을 때는 우리 잣대가 그 당시에 먹혔던 거죠. 40년 전에 그 잣대입니다. 우리 40년 전에는 뭐를 되게 좋아했느냐면 그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각그랜저를 굉장히 좋아갖고 우수한 제품이라고 우리가 그걸 치줬거든요. 각그랜저. 근데 30년 지난 지금 각그랜저 좋습니까? 그거 타고 싶대요? 변했거든요. 누가? 우리가. 근데 각그랜저가 변했냐? 각그랜저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 안 변했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그만큼 변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그만큼 변해가지고 우수한 질량을 찾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때 하신 분들을 지금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잘했던 거지 그분이 이 당시도 잘할 수 있을 만큼 갖춘 분들이고 훌륭한 분일 것이냐. 요건 색깔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잣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 많이 있지 않는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나라 생각을 하면서 초기같이 내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분이 거룩한 분이었었던 거죠. 그럼 예수는 왜 아직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느냐? 그 시절에 예수 그 당시에 그렇게 사는 그 자체 그 환경에서 빵 한 개 얻어먹으려고 아주 개같이 살아야 됐던 때입니다. 그 주의가. 환경이 예수의 조건밖에 안 된다면 개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한 푼 줍시오. 이래가면 요래 살아야 된다. 왜? 할 일이 없었어요. 내한테 양이나 많이 주면 양 끌고 다니면 중간에 한 마리씩 잡으면 되는데, 그래, 이제 모섬으로 살아야지 밥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야 됐던 아주 이렇게 해야 사는 거에 주력을 했더라면 예수는 그래 안 살았습니다. 요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간공익은 아닐지라도 이타행. 나한테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타행이지 이간공익은 아니거든요. 예수가 만일에 그 당시 이간공익을 행했다. 지금은 난리 났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이타행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은 데서 그렇게 하기는 더욱 힘들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기이 여기고 이분을 존경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 잣대를 이렇게 댈 때 우리가 암울했던 시절에 그리고 우리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그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회의 모든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몰려갔던 내가 공부도 했고 뭔가 조금 집안에 그런 게 있었기에 그런 일은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돌려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를 치줘야지
그 실력이 있었냐 없었냐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고 살았냐, 네 가족을 위해서 살았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조직을 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산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고. 왜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다가 없어지느냐. 네가 재주를 못 부려서가 아니에요. 인기를 줄 때는 네에 대해서 몰랐는데 인기를 주고 나니까 조금 잘 사니까는 네에 대해서 환경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네 잘 처먹고 살고 자꾸 네 가족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네는 내려온나. 지금 면접 다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왜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요걸 전부 다 만지죠. 그리고 무슨 연예인들 비슷한 박사들도 다 점검 들어가죠.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그 안에 개를 몇 마리 키우는지, 그 자식한테 뭐라고 이야기해가며 노는지, 뭐 우리가 그렇게 노는 것 같았으면 이 질량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전에는 그걸 안 보여줄 때는 그분이 대단한 거로 봤는데 그 양반도 또 사람들 사는 거나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지금 매스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한테 전부 다 정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지 가족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많은 인기를 몰아줘갖고 저 사람이 되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가 인기를 그만큼 줬다면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해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면서 더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요거거든요. 그래 되면 공인이 됩니다. 인기인이 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백성들의 힘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버리고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살라 그러고 전부 다 이 아침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는 저쪽에 양수리 뭐 저런 데다가 별장 하나 짓고 우리 가족들 오손도손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가거든. 국민들의 인기를 그만큼 먹고 너는 그 땅으로 살아라고 지금 국민들의 힘을 그렇게 실어주는 거냐? 아니거든요. 왜 연예인들이 시간이 가면 전부 다 낙마를 하고 전부 다 슬럼프에 빠지고 백성들이 돌아서고 왜 그 트위터가 그렇게 들어가고 말이 이상하게 들어오는지 그 근본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이런 아주 그 에너지를 먹었다면 이 인기라는 건 국민의 에너지입니다. 너는 그런 재주를 하늘에서 받아갖고 왔으므로 국민들이 너한테 그러한 끼를 발산하니까 안 나왔는데 인기 준 게 아니거든요. 나오니까 일 잘하라고 인기 준 겁니다. 인기를 받으니까 요게 조금 이래 내가 힘이 실리니까 그때는 뭐 행편도 어려웠지 이랬는데 지금 뭐 돈도 환경도 개안치 이러니까 이제는 지삼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국민의 힘을 가지고 지삼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국민이 왜 내한테 이만한 힘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됐었다 이 말이죠. 이 힘으로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를 이걸 생각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는 교육 하나 없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니한테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주니까 드라마 안에 무슨 대본이 있지 않더냐. 어떤 역할을 주면 그거를 네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내한테 하나 작업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2억을 받을까 5억을 받을까 요걸 며칠간에 해낼까 요런 것만 생각을 했지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이나 했더냐 이 말이죠. 내한테 대통령 역할을 줬다면 너는 지금부터 대통령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이 지금 공부가 내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잠깐 이 시간에 대통령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네가 그 작품을 하면서 네가 달라져요. 국민들이 대통령은 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이래 되면 아주 인기가 일로 다 들어와요. 저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 공부를 해서 하는 거하고
대본을 보고 애워가지고 그냥 내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질이 틀립니다, 이게. 드라마가 빛이 나요, 이게. 저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작품을 지금 저는 그 역할을 하는가 하고 공부를 했다면 마음이 실려갖고 그 작품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작품을 하나 끝내고 나면 이 사람이 지나가면 대통령 간다 그래요. 대통령 간다. 어지간히 어린 애들은 쳐다보면 대통령 가신다 그런다고. 그때 대통령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잘 해내고 나면 다음에 이런 왕 역할을 또 시킨다든지 그러면 임금의 공부를 하고 이제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이런 거를 공부를 실질적으로 내가 해가면서 하면 자꾸 그 작품을 자꾸 시킵니다. 몇 번 시켜가지고 그걸 잘하면 그걸 또 섭외하거든요. 몇 번 하고 나면 너는 대통령 출마할 때 딴 사람이 이렇게 뭐 이 세상에 지금 막 감이 없다 그러잖아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그분이 대통령 나오면 좋겠다.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추대받아가 대통령 해야 돼요. 이 대본이 네 공부인지 왜 몰랐더냐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잣대를 대 가지고 지금 남을 탓하지 말고 요 안에서 저걸 잘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 빠졌길래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런 대안을 세상에 내주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연구원들이거든요.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사실 이런 거를 연구를 깊이 해서 세상에다 대안을 자꾸 내주는. 왜 모르고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알면 그래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단체가 돼야 되고 사회단체에 이런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야 되고 이런 데에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사회단체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것들을 자꾸 꺼내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꾸 탓하고 잘못한다고만 비평만 하고 막 이렇게만 하니까 지금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배님들이고 전부 다 앞에 역대에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하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잣대를 지금 보는 방법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그쪽에 한 맺힌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는 우선간에 좀 놔놓고 당한 사람들이 그쪽에 당했다고 이빨을 갈면서 자꾸 씹어 제끼는 이는 이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로 딸려가는데 우리 국민 수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끌고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제 다 같이 지식인이에요. 생각의 수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잘 듣고는 우리가 거기에다 합세가 되나요? 이런 지식인이 아니에요. 멍청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분들은 왜 저런 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당신이 껍적대지 않았으면 그 한을 맞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들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장관하고 있고 너는 지금 한이 맺혀가 있는데 누가 답답하디? 한 맺힌 네가 답답한 거지 장관이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했기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걸 맞은 겁니다. 앞에 낯뛰지 않았는데 내한테 그런 돌이 날라가 맞지는 않거든요. 낯뛸 때 안 된 사람이 낯뛰기 때문에 그걸 돌을 맞은 거죠. 환경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르게 가져와야지 내 인생이 지금부터 풀린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바꿔갖고 사회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줘야지.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갖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누구를 탓하고 욕하면 당신들도 어려워지고 당신들 어려워지면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모아서 우리 어른들을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서 우리 50대들은 말이죠. 50대가 불만이 제일 많아요. 불만 왜 하냐 너가. 사회 불만이 제일 많다니까. 왜 제일 많으냐면 제일 똑똑하거든요. 사회 보는 환경이 제일 똑똑하게 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왜? 교육을 많이 시켜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 자멸한다는 사실입니다.
50대는 절대로 사회를 불만하면 안 돼. 너희들을 성장하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 갖고 전부 다 희생한 분들이라. 모순을 만지면서 모순 세상을 우리가 뛰어들어갖고 그 모순 속에서 살면서 전부 다 모순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을 절대로 나무라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모순 속에서 그쪽에서 던지놓고 너희들이 살았다면 너희들이 지금 돌 맞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어른들이 지금 돌을 맞고 있어. 이걸 품어 안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지식인이 완성됐다고 소리를 못하고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자식이라고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위에 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럴 때 네가 존재했음을 알고, 이럴 때 이분들이 이 뭔가가 깝깝하게 맥히지 않아야 우리가 지혜의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립하면 절대로 지혜가 안 나오고,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너거는 막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자식들이 도저히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떤 한계에서 왜 지금 저렇게 지금 저게 뭉쳐 있는가, 이걸 또 같이 걱정을 해줘야 돼요. 이 자식들은 또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분들이, 깨우치다는 분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회에 크게 보고 이런 거를 지금 풀어줘 가면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걸 연구해야죠. 내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바르게 못 가르친다면 이거는 사회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를 불만하면 안 되고, 사회 왜 이것이 잘못됐는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풀어서 이 불만을 해소해줘야 이 사회는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